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번에 이제 해경 면접 강화되는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예전 작년부터 말한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해경 인적성이 제가 그 앞선 OT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6경에서 바꾸기 전에 그 인적성 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제일 비슷한 데가 농협 인적성이라 했잖아요.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점수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수로. 그게 점수로 반영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 개념이 개발진들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분야에서는 다 그게 점수화 되던 거를 폐지를 했는데 해경만 유일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폐지를 하고 이제 이 10점을 면접에 이제 넣었죠. 그래서 가산점 5점인가 쳐서 면접에서 20점인가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커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잖아요. 인적성 학원에서 인적성 강의하는 데는 제가 이제 6경의 인적성과 관련된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해경도 똑같아요. 해경 인적성은 6경 인적성 전에 또 버전이었어요. 예전에 또 이게 정확도가 더 떨어져. 사실은. 그래서 인적성은 면접을 위한 사전 진단 도구예요. 학원가에서는 이게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하기가 너무 좋거든. 이게 수험생들은 막연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뭔가 이게 시험을 치는 것 같으니까. 뭔가 시험을 치는 것 같으니까 뭔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학원에서 이제 이거는 뭐 수업을 하기. 도대체 인적성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나는 제가 예전에 고시학원과 총괄할 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서울의 노량진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하더만요. 아직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이게 사전 진단 도구에 불과해요. 그리고 제가 더 심각한 건 뭐랬습니까? 인적성 결과지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해경은 근데 이제 1대1에서 개인 파트가 있고 프로파일러 파트가 있잖아요. 이제 이쪽에 이제 심리 분석관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인천청에서 본청에서 이제 전국에 전부 다 모여들어서 본청에서 진행할 때는 이 심리 분석관을 제대로 된 분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지청별로 코로나 때 다 나눴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예전에 본청에서도 이 인적성을 결과직을 해석해서 그걸로 면접으로 활용할 만한 전문가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지만. 없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 6경 쪽에 그 프로파일러 특채분들 그게 2014년도부터인가 2015년도부터인가 채용하기 시작하다가 또 이제 한시적으로 채용 안 하다가 요즘에는 뭐 아동학대 뭐 그다음에 아동 범죄 심리 뭐 이런 쪽으로 또 특채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같은 풀인데 이분들도 못해요. 그러니까 인적성을 분석해서 인적성으로 나타나는 결과지를 해석할 수 있는 영역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심층 면접에서 어떻게 질문을 구성해서 어떤 인재상을 뽑은 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요. 그 다음에 보통 경찰직 안에 있는 심리 분석관 분들은 범죄 사실과 관련된 그 범죄 심리 분석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거고, 프로파일러 쪽은. 영역이 좀 더 다르다고,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이게 심리로 다 커버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걸 개발한 교수님들이 전에 이제 현직자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세미나처럼. 이 결과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지 말라고. 그냥 단순 참고 자료로 이 사람은 이러저러한 성향이 있을 것이다. 이러저러한 부분이 성향이 조금 낮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면 이게 이제 면접 사전 참고 자료로 활용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학원에서 무슨 수업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신경 쓸 필요 없다 했잖아요. 그냥 가서 시험 치면 된다니까. 그냥 가서 시험 치면 돼요. 중요한 건 이거라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사전조사서를 쓴다면 사전조사서를 기반으로 면접 질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조사서는 그대로 복원을 해서 와야 된다 이 말이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수 배점이 의미하는 바가 큰데 해경에서
이게 그나마 인적성에서 그 이전에 10점 있을 때는 별 차이가 없었거든. 인적성 점수 매겨봐야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제 결국에 면접에서 그때 10점이었나? 하여튼 그걸로 단락이 좌우되는 건데 이제 20점이잖아. 20점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시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지 시험의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데 해경의 시험 시간이 너무 짧단 말이에요. 해경도 지금 면접 절차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된 사람들 걸러내기 힘들어요. 진짜로. 예. 최소한 6경과 같은 형태로 가야 되고 제일 이상적인 거는 사실은 대통령 경호처 면접 형태로 가야 돼요. 예. 그 뭐 합숙까지는 안 하더라도 예전 스타일대로 예전 방식대로 1에서 6단계로 진행하면서 각 단계별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아주 오랫동안 시험 쳐야 되니까 불가능하겠죠. 여기는 많이 뽑으니까 불가능하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시험을 응시하고 점수 배점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또 강화된 게 그랬죠. 제가 앞에 OT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6경에 강화된 방식 아마 들어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역이 이제 논리 능력, 분석 능력, 그 다음에 사고 능력에 관해서 측정하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바탕이 돼야 된댔잖아요. 근데 지금 MZ세대는 문해력이 심각하댔잖아요, 내가. 뭐 이거는 둘째 치면 문해력 자체가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파악을 못해요. 이렇게 되면 이걸 물어보는 질문 자체를 상황 설정을. 그 다음에 여기 안에 파트가 이제 인성 파트인데 사실은 인성 파트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이제 인생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국가관, 그 다음에 경찰 직무관, 뭐 이런 관점에 대한 가치 기준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이 두 가지 파트인데, 요거는 6경에 지금 강화된 면접 형태하고 똑같아요. 그거 6경 거 보십시오. 예, 거기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6경의 면접 그 강화 추세대로 해경도 따라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대로 바뀌어 가는데, 문제는 이거를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측정을 하니까 미흡이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이 이거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그냥 바로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해경이요, 시험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험 시간이 짧아서요. 그게 지금 제일 답답해. 그게 사실은 해경, 그 6경보다 해경분들이 면접을 더 오랫동안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오랫동안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한 1에서 5단계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 근데 이제 해경은 보면은 해경 그 면접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가는 데가 뻔해. 스피치 학원 아니면 그 필기 과목에서 하던 그런 면접방 가고 뭐 6경도 마찬가지긴 한데. 근데 이제 예전에는 이게 인적성에서 10점 받고 면접에서는 점수 배점도 낮아나니까 그게 이제 막 자기들처럼 룰처럼 돼가지고 면접을 대충 준비해. 한 2, 3주. 아니면 스피치 학원 가서 뭐 그 모범 답반으로 스피치 말하는 것만 연습하고. 제가 볼 때는 6경 분들 보통 한 2달 가까이 하거든요. 한 달 반에서 2달. 지금 경관부생들 같은 형태로 가야 되는데, 경관부생들 지금 우수한 분들은 그 기본 5단계 넘어서서 중국과정까지 진행한 사람들도 있어요. 요번에 처음 나타났는데, 사실은 그 정도로 퀄리티 있게 준비를 하고 가야 돼. 해경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왜냐면, 이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다 측정을 하는데, 조금만 실수해서 어버버거리면 그냥 바로 감점되는 거예요, 이거는. 6경은 시험 시간이라도 길어서 그나마 앞에 번에 내가 좀 많이 긴장해서 어버버 하더라도 뒤에서 내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곧잘곧잘 하면 면접관이 이해는 해준다고. 아, 저 처음에 너무 긴장해서 그랬구나. 이제 긴장이 좀 풀리니까 아, 괜찮네 이라고 제대로 측정을 해주는데, 해경 시험 너무 짧으니까 퍼펙트하게 준비 안 해가면 그냥 바로 떨어져요, 바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특임대 전술인데 이분이 원래 특임대는 그 체력이 우수한 사람이 그냥 그대로 붙었었거든. 근데 이분이 체력이 1등이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진 거야. 아예 충격을 받았어. 그냥 면접이 한 10분밖에 안 하고, 그 면접 시간이 짧고 한 예전에 10점, 100점 이러니까 그냥 대충 준비하고 갔던 거야. 스피치 학원 같은 데서. 그러고는 떨어져 충격받고 그때 제주도에서 부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코칭을 받았거든요. 이분은 1에서 5단계를 그냥 전부 다 했어요. 다. 6경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딱 생각할 때 이분이 이제 원래 엘리트 체육을 하신 분이었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해. 딱 자기가 해보니까 이건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영역을 다 측정을 해버리니까 완벽하게 준비하고 안 들어가면 이게 자기 실력을 못 보여주겠다는 판단을 쓴 거예요. 이게 복싱도 그렇잖아. 복싱도 여러분들 뭐
뭐 3분인가 5분인가 뭐 이거 3라운드 안에 여러분들의 그 몇 년간의 실력에 그게 다 드러나잖아.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준비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보고 선생님 이 원래 원 단계대로 저는 다 해보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고는 제 유튜브 채널에 그 무료로 올라와 있는 영상까지 전부 다 보고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경 택임대는 뒤집기가 진짜 힘든데 체력이 좀 안 좋았어요 또 그때는 또. 근데 뒤집고 합격했어요. 뒤집고. 그런 케이스 많아요. 그 이제 특임 말고 그냥 일반 공채, 특채, 그 다음에 해경 간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게 해경분들이 자꾸 이제 면접의 중요도가 낮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면접, 해경 면접 가르치는데 보면은 뭐 한 2, 3주 해가지고는 요 정도면 된다. 그 다음에 기출만 달달 외우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저기서 특정한 데면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하나 봐. 제가 이제 그 우리 수험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그냥 단순한 말하기 시험 가서 그냥 원래대로 한 대로 그냥 말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거 못 보여줘요 이거. 예. 그래서 해경 시험이 사실은 더 어려워요. 그 시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준비하고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좀 보면 답답해요. 육경분들은 이제 면접이 워낙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딱 체력 그 필기 합격자 발표 나자마자 그게 바로 수강해요. 바로. 바로 수강해서 계속 따라가려고 하거든. 근데 해경분들은 가만히 보면 체력 시험 딱 끝나고 나머지 한 2, 3주 남았을 때 하려고 해.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나. 그때 늦어요. 이거 5단계인데 뭐 1에서 2단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축약된 형태로 해경분들은 그냥 제가 제공해드리고 말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 강화된 면접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뜩이나 미흡이 많이 나오는데 시험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그냥 이 프로그램들 진행하는 거라 저는 별 상관이 없는데, 이번에 그 해경 준비생들은 이제 좀 자각을 하셔서 면접을 FM대로 제대로 준비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단계별로. 그러려면 필기 합격하고 바로 시작을 하셔야지. 그 체력 끝나고 나서 뭐 필기 그 면접 시험까지 한 2주, 3주, 2주 정도 남았는데 막 하겠다고 막 몰려들거든. 근데 그럴 때 되면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하기 싫어요, 제가. 왜냐면 그 짧은 시간 안에 훈련이 안 되는데, 미리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빨리 4단계까지 끝내놓고 되돌아가서 계속 완성시켜가지고 외우고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만만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면접 제대로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바뀐 거는 뭐 그렇게 육경제가 면접 강화되는 형태 이미 다 설명해서 디테일한 거는 다 생략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얘기해 드렸어요.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데 좀 제대로 준비하고 가세요. 아니면 진짜 큰 코 다쳐요. 미흡 여러 번 받아서 떨어진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알겠죠? 이상입니다.